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로 현재는 남편과 이혼을 하여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급을 나누면서 엄마와 저를 멸시하던 인간이었죠. 그런 인간이 결국 파탄을 맞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서방 말이야, 네가 볼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니? 믿을 수 있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상견례까지 다 끝난 마당에. 알지. 좋은 학교 나왔고 구김살이 없는 사람인 거. 그런데 양쪽 집안 간에 너무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런다. 설마 그런 문제 때문에 로또 1등 당첨된 것도 비밀로 하라 한 거야? 나는 엄마가 주변에 알리기 싫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말했잖니. 사람이라는 게 돈이 있을 때랑 없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다고. 네 아빠 돌아가시고 가게 정리하게 되면서만 하더라도 간이며 쓸개며 빼줄 것 같이 굴다가 연 끊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세상 사람 인정이라는 걸 불신만 하면서 사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그걸 너무 기대했다가는 위험해지는 수가 있어서 그래. 로또 1등 당첨된 거 괜히 알려봤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 달라는 인간들만 수두룩할 거고. 그럼 결혼은 왜 허락한 거야? 네가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좋은 사람이라 얘기를 하니까 그랬지. 상견례 자리에서 얘기해보니까 사돈 양반들도 아주 착한 사람들이더구나. 교사로 일하면서 안정적으로 돈 벌고 있기도 하니 네 짝으로 나쁘지 않겠다 싶은 거였고. 그런데 주식을 한다고 하니 나중에 돈 잘 벌게 되면 태도가 달라질까봐 그런다. 에이, 박서방 그럴 사람 아니야. 사람 일이라는 게 앞을 알 수가 없는 거다. 주식 때문에 너랑 확 격차가 생겨버리면, 만약 우리 집안이 기울기라도 하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큰일이 생기면 변하기도 하는 게 사람 아니냐. 당장 투자하고 있는 주식만 보더라도 취미 수준이라 보기는 어려우니 돈도 많은 것 같고. 에이, 아닐 거야. 공직에 뜻이 있어서 교사까지 하는 사람인데 시부모님 닮아서 도덕책 같은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엄마와 제가 아버지의 식당을 정리하고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맞선을 통해 결혼하게 된 남편과는 어느 정도 재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과 관련한 비용 상당을 제 엄마 쪽에서 지불을 하게 되었죠. 당장 1억 정도 되는 전셋집의 장만만 하더라도 순전히 엄마가 지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은 엄마에게 늘 빚이라도 진 것처럼 공손한 태도를 보여왔고, 그런 모습을 놓고 저는 답답하다 타박을 준 일이 있었죠. 당신, 언제까지 엄마한테 그렇게 부채감 가지고 살래? 아무리 집을 장만해준 사람이 엄마라고 해도 당신이 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굽실거릴 거 없잖아. 사람이란 모름지기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 법이야. 당신이랑 재력부터 집안 수준이 많이 차이 나는데도 결혼하게 해주신 분이잖아. 내가 깍듯이 모시겠다는 게 불만이야? 불만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습이 너무 정없는 것 같다는 거지. 엄마는 당신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계산을 앞세우니까 거리감이 좁혀지지를 않잖아. 반대로 엄마가 나중에 망하거나 돈 없어지면 무시할 거야? 그래도 장모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 아빠랑 엄마한테 그렇게 배우지도 않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난 당신이 엄마한테 더 친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친근하게 대하려고 노력해 볼게. 나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확 바뀌겠어.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 받은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던 남편. 하지만 이런 남편의 모습은 점점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장의 얼굴에 사표를 던졌다면서 집에서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그렇게 힘들게 교사하게 된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때려치우는 이유가 뭔데? 선생이라는 것들이며 교장이라는 것도 결국 돈 많고 배경 좋은 학부모들한테 휘둘릴 수밖에 없더라. 교장이란 인간이 그 스트레스를 선생들한테 푸니까 나도 열받은 거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겠지, 대충은? 아니, 못 알아듣겠어.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일 관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그리고 관둘 때 관두더라도 나랑 상의는 했었어야지. 우리 부부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세상을 너무 등신같이 살아왔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엄마랑 아빠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라. 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건 그냥 죄다 헛소리였다는 거 알겠다는 거지. 어차피 인간들은 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야.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권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나나, 우리 엄마는 그런 식으로 사람 대하지 않아. 장모님이 나 은근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모를 줄 알았어? 당신도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해 왔었잖아. 내가 그런 거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나 교사까지 한 사람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야. 당신 생각처럼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오해야. 엄마랑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다고 그래. 눈빛은 무슨 생사람을 잡아도 정도껏 해야지. 죄다 위선자들 뿐이니 인정하기 싫겠지. 내가 선생일 한다고 했을 때 엄마랑 아빠가 뭐라고 한 줄 알아? 돈 안정적으로 벌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셨어. 나는 누군가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결국에는 부모라는 인간들부터가 돈으로만 자식 진로를 판단하는 사람이었다고. 당장 당신만 해도 장인어른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에 안 찾아온 인간들 수두룩이었다며. 찾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 그 인간들도 여전히 뭔가 뜯어낼 게 있나 보다 하고 찾아온 거겠지. 인생은 결국 돈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니까. 백날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직업 가져봤자 뭐해? 결국 월급쟁이 신세로 다른 잘 나가는 놈들 돈 벌어다 주는 부품 역할만 하는 건데. 나는 이제 그런 거 지긋지긋해. 돈 때문에 남 눈치 보고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 관둬주겠다. 이 말이야. 교사를 때려치우게 된 남편은 정말로 주식에 재주가 있었던 것인지 그 뒤로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차량을 바꾸는 것부터 해서 비싼 시계에 양복까지 장만하며 어울리는 사람들도 달리하더군요. 저와 엄마에게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 것인지 틱틱거리거나 툴툴거리는 빈도가 늘기 시작하더니 하루는 아예 술에 잔뜩 취해 나타나선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장모님, 옷 입으신 게 그게 뭡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화려한 옷을 입어줘야 해요. 그래야 주름살도 가려지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안 당하지. 자네, 지금 날 타박하는 건가? 술을 마셨으면 곱게 마시게. 제가 지금 술 주정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취중진담을 하는 겁니다. 취중진담. 좋은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시니 아주 답답하네요. 좋은 말을 해줘? 자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구먼. 내가 먹을 것 갖다 줘도 입맛에 안 맞니 뭐니 불만만 늘어놓았으니 말일세. 엄마 여보, 둘 다 싸우지 마. 왜 이래들 정말? 입에 안 맞는 걸 갖다 주니 입에 안 맞다고 하죠. 그리고 장모님, 제가 있는 재산 불려드린다고 돈 좀 있으면 내놓아 보라고 하는데 왜 소식이 없습니까? 저 잘 나가요. 돈 많다고 으스대던 영철이 자식도 저만 보면 형님 이러고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단 말입니다. 이미 당신한테 말했잖아. 엄마, 우리 집 혼수해주고 나서부터는 그냥 연금 받는 걸로 생활 간신히 유지되는 수준이라고.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지. 당신을 못 믿는다거나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영철 씨 오랫동안 친구였다면서
너무 막 대하더라. 제발 정신 차려. 아, 그러면 장모나 당신이나 결국 개털이 라이거네? 당신은 끼케야 회사에서 월급쟁이 신세고 장모는 딸 자식 집 장만하느라 돈 한 푼도 없고 뭐야, 그럼 내가 설설 낄 이유가 없는 것들이구만. 것들, 박서방, 말 조심해. 자네 이러다가 술 깨고 나면 어떻게 나랑 딸을 보려고 이러나? 취했다는 핑계로 넘어가 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야. 술 깨고 나서 댁들이 날 볼 걱정해야지. 내가 걱정을 왜 하는데? 사돈 양반이 돈 욕심 많으신 분들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러네. 자네 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건가? 아이씨, 많이 배우고 똑똑한 것들이 존경을 받아야 할 거 아냐. 애새끼들은 선생이라고 무시해. 윗대가리들은 무능한 놈들인 주제에 다그치기만 해. 위아래로 치이는데 그럼 열을 안 받아? 그래서 교사 일 때려치운 거야? 어차피 교사 신념이고 뭐고 다 의미 없다니까. 애새끼들도 장래 희망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라고 그러고. 하여튼 돈이 최고야. 장모나 너나 그지같이 얼마 안 되는 돈 벌면서 빌빌거리는 꼴 보면 내 속이 다 뒤집어진다니까. 너랑 네 어미 둘 다 그지인 주제에 돈이 안 중요한 척 스스로 포장하는 위선자들이잖아. 돈으로만 사람 판단하고 급 나누는 위선자들. 기가 막혀서. 그지? 위선자? 예, 안 되겠다. 바로 이혼하거라. 둘이 갈라서. 당신 빨리 그 말 취소해. 엄마랑 나한테 사과하라고. 사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너 같은 재미없는 년, 재수없는 장모랑 결혼한 것도 다 돈 때문이라고. 니들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술에 취해 막말을 늘어놓던 남편은 엄마와 제가 보는 앞에서 구토를 하기까지 하며 온갖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엄마와 저에게 이런 방구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인이 돈을 벌고 잘 나간다고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용납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번에 이혼을 요청했죠.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 나 영철이랑 조만간 큰 건 하는 거 몰라? 개소리 하지 말고 그냥 부자 마누라 될 기회나 즐겨. 자존심 때문에 이혼이니 어쩌니 들먹였다가 정말 이혼당하면 너만 손해다. 나 진지하게 하는 얘기야. 비록 늦은 나이에 당신이랑 결혼했지만 내가 마음에도 안 맞는 배우자를 참고 견딜 이유는 없어. 위자료를 받아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참 멍청한 소리는 다 하는구나. 자존심 조금만 굽히면 몇 억이 휙휙 오갈 텐데. 그래, 이렇게 계산 안 되는 년 데리고 살아봤자 뭐 하겠니? 이혼하고 싶다고 그랬어? 이혼 도장 뭐 찍어주면 되는 거야? 당신은 미안하지도 않아? 엄마랑 나한테 막말해놓고 미안하지도 않냐고. 틀린 말을 했어야 내가 미안하든지 말든지 하지. 나 결혼할 때만 해도 눈치 주던 인간들이 위치가 바뀌게 되니까 아주 꼴이 보기 좋다. 그렇지? 말했지. 그거 당신 자격지심이라고. 부부 상담을 받든 정신과 상담을 받든 확인을 해보자니까? 나나 엄마가 평소 당신한테 돈 때문에 눈치 준 일이 있었으면 사과를 할게. 눈치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배려해줬잖아. 심지어 당신한테도 엄마가 얼마나 친근하게 하려고 했는지 잊었어? 그지 같은 집 장만해줬다고 더럽게 생색냈던 거 내가 잊을 줄 알아? 평소에 날 보던 눈빛부터가 멸시 그 자체였다고 몇 번을 말해? 하긴 원래 괴롭힌 것들은 이해 못해. 당한 사람이라야 그 심정을 온전히 알지.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남편은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제게 위자료라면서 돈까지 입금을 하고 집에서는 아예 저를 아는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서러웠지만 남편이 제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혼 서류 제출은 미루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돈으로만 파악하고
가진 돈으로 급을 나누고 있었던 남편.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를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야, 주변에 경찰이나 뭐 아는 사람 없냐? 사기 전문 변호사라든가. 갑자기 그런 걸 왜 찾아? 그리고 당신이랑 난 이제 남 아니었어? 그래, 너한테 기대한 내가 등신이지. 됐어, 꺼져 재수 없는 년아. 재수 없는 년? 야, 이 미친놈아. 너는 그럼 뭐 재수 있는 놈인 줄 알아? 돈 좀 번다고 아주 배는 게 없구나. 좀 닥쳐보라고. 영철이 그 새끼한테 작업당해서 내가 그간 모은 돈 다 날아갔으니까. 영철이? 혹시 저번에 집에 놀러 왔었던 그 부동산 하신다는 분? 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기꾼 새끼라고. 그 새끼랑 안 지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볼 때부터 늘 관상이 안 좋다 싶었어. 씹어먹을 새끼. 10년 지기 친구를 등쳐먹어? 그 새끼 믿고 전 재산 다 박았는데 가장 고점일 때 팔고 튀어버렸다니까? 내 전 재산 싹 다 휴지 조각이 됐다고. 연락은 안 되고? 그랬다는 증거는 있고? 영철이 이 새끼가 나한테 문자 남겼지. 뭐라는 줄 알아? 자업자득이랜다. 자업자득. 내가 지를 평소에 무시했다고. 개자식이. 당신이 영철 씨 대하는 태도가 안 좋긴 했잖아. 술 같은 거 따라줄 때도 두 손으로 받으라고 하고 담배도 불 붙여보라고 하고 얼굴에 뿜질 않나. 남이 보기에도 충분히 원한 살만하던데? 친구끼리도 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자식이 부동산으로 돈 좀 만진다 할 때 나한테 으스대던 걸 네가 못 봐서 그래. 아니, 됐다.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뭐하냐. 위자료로 준 돈 나한테 토해낼 거 아니면 입 닥치고나 있어. 주식 세력과 결탁해 남편을 등쳐먹은 남편의 친구 영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종종 보아와서 알고 있었습니다. 새삼 순박한 사람처럼 헤헤 웃으면서 남편의 꼬장질이며 거친 말도 잘 받아주기에 속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내심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일이다 싶었죠. 저는 엄마에게 이를 알리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뭘 어쩌긴 어째. 당장 이혼하고 갈라서야지. 위자료를 미리 받았다니 천만다행이다 싶구나. 아니,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조금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서. 솔직히 박서방이 지금 형편이 많이 안 좋은데 이혼하게 되면 손가락질할 사람들도 걱정되고 돈 때문에 버렸다는 얘기를 듣겠다 싶은데 조금 기다렸다가 이혼할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직도 미련 있는 거 아니면 당장 갈라서는 게 답이다. 부부 상담 받아보자고 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며? 나랑 너한테 폭언해놓고도 아직까지 사과도 없는 그런 놈을 왜 용서해? 그것도 그렇지. 엄마 말대로 이혼하는 게 답이겠다 싶어. 사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어놨으니까 처리하는 거야 어려울 것도 없고. 정남의 시선이 걱정되고 판단이 안 선다 싶으면 내가 한번 먼저 손을 내밀어는 보마. 반찬거리 들고 가서 잘 타일러 보고 그래도 여전히 자세가 빳빳하면 그때는 손절하는 거다. 만약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여전히 믿을 수는 없지. 일단 부부 상담도 받아보고 그놈의 자격지심에 속물근성부터 뿌리를 뽑아놔야 하지 않겠니? 솔직히 도와줄라 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로또 당첨되고부터 쭉 숨겨왔던 돈 밝히면 그만인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봤자 사람이 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갱생은 불가능할 것 같구나. 솔직히 나도 이미 남편한테 마음 뜬 마당이야. 굳이 그럴 것도 없이 바로 이혼할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돈 좀 벌고 잘 나간다고 엄마랑 나 무시하고 막말하는 인간한테 그렇게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 아니, 신경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런다. 솔직히 너나 나나 확신하고 있잖니.
내가 찾아가 봤자, 먼저 손 내밀어 봤자 돈 없는 인간이라고 취급 안 할 게 뻔하다는 거. 만약에 반성하려는 마음 있었고 자존심 굽힐 수 있었으면 너한테 꺼지라며 위자료 얼마 돼도 안 되는 거 내놓는 게 말이나 되니? 엄마 말도 일리가 있네. 그래, 그게 맞겠다. 솔직히 이대로 이혼하면 내가 남편 힘들 때 버린 건가 찝찝할 것 같아. 차라리 엄마가 모른 척 연극해주고 이 와중에도 매몰차게 구는 남편 모습 보면 확실히 마음이 개운해질 것 같네. 만약에 용서 빌면 어떡할 생각이니? 엄마나 나나 돈 얼마 없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용서 빌면 얼마나 진심인지 드러나 보자. 안 도와주더라도 엄마랑 나랑 화났었던 건 풀리지 않을까? 맞다. 그동안 박서방이 해온 막말이 있고 무시해온 게 있는데 사과 한마디도 못 들으면 억울하지. 내가 어쩜 이날을 보려고 살아왔나 싶을 정도구나. 지한테 통장에 든 돈 인증하면 얼마나 놀랄지 모르겠구나. 당첨금이 11억이라고 했었던가? 너한테 말 안 했었지만 11억이 맞고 그동안 엄마가 소소하게 투자해서 13억으로 불려놨다. 뭐? 그런데 그걸 왜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서운하네. 그래도 내가 딸인데. 너도 박서방 닮아가니? 내 재산이 네 재산인데 서운하고 자시고 할 게 뭐냐. 괜히 알려줬다가 네가 걱정할까봐 그랬다. 엄마는 주식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정말로 걱정돼서 그래. 사람이 돈을 한 번에 많이 벌게 되면 사람이 돈의 마력 같은 거에 미치게 되나 봐. 그게 결국 인간의 본성이고 그릇이라는 거 아니겠니? 돈 잘 벌고 많아도 베푸는 사람들은 잘만 베풀고 다니더라. 자랑 같아서 얘기는 하지 않았다만 꾸준히 보육원에 봉사활동도 다니고 있거든. 너도 나중에 여유되면 나랑 같이 방문해보자꾸나. 마음이 참 편해져. 그렇게 저와 엄마는 망해버린 남편에게 완전히 정을 떼기 위해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기로 했습니다. 용서라든가 하는 그런 말랑하고 안일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남편이 돈으로 인해서 포건했었던 것에 대해 확실한 사과를 받아내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죠. 하지만 남편은 예상대로 못난 모습만을 보여주었는데요. 김서방 날쌔, 문 좀 열어주게. 자네 좋아하는 찬거리 좀 가져왔네. 아이씨, 거지 같은 게 왜 또 왔어? 거지는 우리 집 못 들어옵니다. 여보, 엄마가 추운 날씨에 반찬거리까지 가져왔는데 무슨 짓이야? 어쩌라고. 집에 노인의 냄새 배는 거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 내가 영철이한테 작업당해서 날린 거 다 복구하려면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 찬거리가 지금 중요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힘든 시절 도와줬었던 엄마인데 그게 할 말이냐고. 그럼 갈라서든가. 이년아, 너까지 같이 밖에서 있을래? 이 집 명의 낼 거거든? 그럼 뭐 집 떼고 그 지신세 되든가. 됐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장문화 꺼지라고 해. 자네, 통장 보고도 그 말이 나오나 볼까? 핸드폰으로 내 통장 찍은 거 보내놨으니 확인이나 해보게. 아니, 뭔 핸드폰을 보라는 거야? 자, 잠깐만. 여보, 이거 뭐야? 보는 그대로야. 엄마 당신 생각하는 만큼 가난한 사람 아니야.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자, 장모님, 이게 대체 뭡니까? 1억 3천. 아니, 13억? 아니, 이런 돈이 있으면 진즉에 말을 하셨어야죠. 일단 추우실 텐데 얼른 들어오세요. 엄마가 사실은 재산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그제야 문을 열고는 바닥에 엎드릴 기세로 굽신거려댔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째려보자 본인이 염치가 없다는 것을 알기는 했는지 그제야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사실 장모님, 주식이라는 게 초단위로 워낙 시장이 변하다 보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또 후각이 많이 예민한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반찬 주신 건 먹을 상황도 아니고
돈도 최근에 많이 잃는 바람에 사채까지 쓴 마당이거든요. 손실 메꾸려면 초 단위로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못난 모습을 좀 보여드렸네요. 아무리 그래도 힘들 때랑 좋은 시기일 때랑 어떻게 태도가 그렇게 다른가? 지금 보여준 못난 모습이 자네 본래 모습이겠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집사람도 저 많이 힘들게 하고 친구까지 배신한 상황이라서 제가 좀 많이 감정적이었네요. 그 따위로 자꾸 애 핑계, 친구 핑계 대면서 변명하지 말라는 걸세. 예, 제가 좀 주식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엄마, 이 사람 절대 정신 차릴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그냥 집에서 내쫓아내버리고 앞으로 상종도 하지 말자. 당장 상황 모면하려는 거지 진심으로 사과할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여보, 장모님, 저 진짜 갱생하고 새 사람 되겠습니다. 기회 제발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주제도 모르고 제가 망해님 뭐니 하는 것들 혼내줘야죠. 13억이면 그거 제가 반년, 아니 1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믿어주시고 한 번만 투자해주세요. 네? 당신 그렇게 사람 급으로 나누고 돈으로 차별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어. 영철이라는 사람이 잘한 건 아니지만 당신이 그동안 했었던 짓 생각을 해봐. 야, 조용히 좀 해봐. 왜 자꾸 옆에서 깐족깐족 회방질이야. 자네가 주식으로 성공을 한번 해봤으니 다음에도 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맞습니다. 이거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수준이라니까요. 역시 우리 장모님 성격이 아주 화통하시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자네가 번 돈 주변 위에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쓴 적이 있나? 내 생일이며 우리 딸 생일 때 선물이라도 한 번 한 적 있냔 말일세. 그건 제가 그런 돈까지 아껴서 더 크게 불리려고 그랬던 거잖습니까? 그런 인간이 본인 차량은 새 차량으로 뽑고 접대 자리에서 비싼 양주는 마음껏 주문을 해대? 자네 입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만큼 취급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인가? 하다못해 사람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이럼 내가 자네를 믿고 돈을 어떻게 맡겨? 맞습니다. 장모님,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일관성이 없었네요. 앞으로는 똑바로 처신하겠습니다. 그럼 일관성 있게 나나 딸 이제까지처럼 막 대할 텐가? 네? 아니, 제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단에 맞출 필요 없어. 지금 엄마가 당신 놀리는 거거든. 엄마, 이만하면 됐으니까 집에서 내보내자. 여보, 장모님, 저 이대로 가면 정말 죽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제가 쫓기면서 돈을 어떻게 메꿉니까? 네? 이혼 절차는 내가 알아서 잘 마무리 지을게. 그동안 함께해서 너무 역겨웠다. 이제 꺼져줘. 장모님,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저와 엄마는 매몰차게 남편을 집에서 몰아내고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해주듯이 서로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과는 남남이 될 수가 있었죠. 전 남편은 그 뒤로 간간히 시부모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본인을 찾아오는 사채업자들을 피해 도망치다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다더군요. 평소에 자랑하던 지능 역시도 감퇴하는 것은 물론 말까지도 어눌해지게 된 남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업보이다. 보니 불쌍한 마음이 들지는 않고 그냥 앞으로도 영영 보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뿐이에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급을 나누다가 파멸해버린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연아야, 어디야? 결혼식 시작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연락도 없고 뭐 혼자 따로 준비 중이야? 다들 오셨는데 이 이상 늦으면 큰일 나. 미안해, 신우야.
나 거기 못 가. 뭐? 왜 못 오는데? 무슨 사고라도 난 거야? 난 너랑 결혼 못 해. 결혼식 안 할래. 뭐? 안 한다니 무슨 말이야? 아무래도 너랑 결혼하는 건 좀 불안해. 일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 시부모님이랑 잘 해나갈 수 있을지도 그렇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 그니까 결혼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이 결혼식 당일이잖아.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무서워서 못하겠다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하여튼 나는 너랑 결혼 못해. 안 할래. 진정 좀 해, 연아야. 메리지 블루인 건 알겠는데 결혼은 그리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도 진짜 못하겠어. 난 결혼하기 싫다고. 진짜 뭔데. 알겠어. 그럼 그만두자.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그니까 하다못해 결혼식만이라도 하면 안 될까? 식장에 이미 친척이랑 친구랑 회사 사람이랑 뭐 다 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데 결혼식 끝마치고 헤어지면 되잖아. 그니까 결혼식이라도 와주라. 그것도 안 되겠어. 그저 눈속임이라고 한들 너랑은 결혼식 못해. 나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민수랑 할 거야. 뭐? 민수라니 내 후배 말하는 거야? 맞아. 네 고등학교 후배 한민수. 나 민수랑 사귄 지 1년 정도 됐거든. 뭐? 사귀고 있다고? 응. 나는 너보다는 민수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싶어. 부탁이야. 뭐? 아니 말이 돼? 나랑 사귄 건 4년 전이고 약혼은 2년 전에 했는데 민수랑 사귄 지 1년이 됐다고? 그건 누가 봐도 바람 아니야? 너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야. 난 너나 민수나 둘 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계속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고민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약혼자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랑 사귀는 것 자체가 바람이지. 심지어 하필이면 한민수냐? 걔는 완전 쓰레기 새끼야. 지 후배 폭행하고 돈 뜯으면서 살다가 결국 한 명 입원시키고 퇴학까지 당한 애라고. 그런 말 하지 마. 민수는 가족도 없어서 외롭고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그랬을 뿐이야. 가족이 없다니. 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다 멀쩡하게 살아있구만. 무슨 그냥 걔가 멋대로 자기 본가 집을 팔아버리고는 그 돈을 들고 튀어서 절연당한 거라고. 그래, 그게 딱한 거라고.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다니 얼마나 불쌍해? 너는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많으니까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잖아. 근데 민수는 혼자라서 내가 곁에 있어줘야 돼. 그니까 이해 좀 해줘. 부탁이야. 이해 못해. 그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야? 카톡으로는 결론이 안 나니까 일단 여기로 좀 와봐. 결혼식은 일단 중지하기로 하고 하객들 식사만 대접하고 돌려보낼 테니까 와서 제대로 얘기 좀 나누자. 싫어. 나 못 가. 나 지금 기차 탔단 말이야. 기차를 타다니? 갑자기 어딜 가는 건데? 너나 부모님이 못 찾을 만한 먼 곳으로 갈 거야. 어차피 너나 엄마 아빠나 나랑 민수 사이를 인정해주지 않을 거 아니야. 어쩌면 강제로 헤어지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난 민수랑 함께 도망가기로 했어. 도망을 가겠다니. 이렇게 싹 다 방치해두고 갈 작정이야? 하객들한테 사과하고 사정 설명을 하는 것도 다 나한테 떠넘기겠다고? 결혼식 비용이랑 파혼 위자료는 또 어떻게 할 건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그대로 도망을 가겠다고? 그건 정말 아니지. 그래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 난 이제 내 행복을 찾을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줘. 그럼 안녕. 잠깐만, 아직 얘기 안 끝났잖아. 빨리 돌아와. 신우야 안녕. 나 돌아왔어. 누구세요? 무슨 소리야. 나 연하잖아. 네 약혼자를 벌써 잊었어? 강연아? 진짜로? 그래. 나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잘 지냈지? 잘도 돌아오셨네. 결혼식 당일에 불륜 상대랑 같이 튀어놓고 3년씩이나 잠수 탔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건데 왜 돌아왔어? 아이 참.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때문에 돌아왔단 말이야. 신우야, 나랑 결혼하자. 뭐? 그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넌 한민수랑 결혼했잖아. 아니야, 걔랑은 결혼 안 했어. 그때 이후로 잠깐 동거는 했었는데 일도 안 하고 집안일조차 안 하길래 내가 알바 여러 개 해가면서 먹여 살려왔는데 내가 임신하자마자 다른 여자랑 눈 맞아서 도망가 버렸어.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결혼도 안 해주다니 너무하지 않아? 그러게 내가 말했지. 걔는 인간 쓰레기라니까. 처음부터 그런 놈이었어 걔는.
여튼 걔랑은 잘 안 됐으니까 다시 너랑 만나려고 돌아와준 거야. 지금 결혼하면 귀여운 애까지 딸려오니까 1+1이야. 그니까 빨리 위자료 주고 나랑 결혼해줘. 뭐? 위자료?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달라는 거야? 그야 당연히 네가 나한테 줘야지. 왜? 내가 지금 짝도 없고 뱃속에 아이까지 생긴 건 다 네 탓이잖아. 네가 그때 더 세게 붙잡아줬다면 내 마음이 떠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딴 남자한테 속아서 버림받을 일도 없었을 거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라고. 그니까 위자료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위자료 주면 나도 결혼해줄게. 그게 무슨 논리야? 너 약했냐? 걱정 마. 난 민수랑 결혼하지도 않아서 아직 서류상으로도 미혼이야. 뱃속의 아이도 빨리 아빠가 갖고 싶대. 그니까 빨리 위자료 줘. 진짜 무슨 개소리야 그게. 애초에 왜 내가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위자료 줘가면서까지 너랑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민수 핏줄인 애를 내 자식으로 두고 싶지도 않고 난 이미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 있어. 뭐? 너도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야? 바람 같은 소리 하네. 파혼당한 후에 사귀기 시작한 거거든? 그니까 너랑은 다시 만날 생각이 없어. 당연히 위자료 줄 생각도 없고. 안 되지. 네가 결혼을 안 해주면 나는 미혼모가 되는 거잖아. 결혼해줄 거라고 믿고 일도 그만두고 월세방도 정리하고 왔단 말이야. 내 알바 아니야. 네 못대로 버린 짓이잖아. 나는 파혼한 적 없단 말이야. 그저 결혼식만 안 했을 뿐이지. 그건 불륜이야. 안 돼. 딴 여자랑 결혼하지 마. 파혼한 적 없는 건 네 입장에서나 그렇겠지. 네가 결혼식 불참하고 민수랑 도망간 시점에서 나는 이미 너랑 결혼은 못하겠다고 생각했고 네 부모님이랑 얘기를 나눠서 정식으로 파혼했어. 그니까 너랑 나랑은 완전히 남남이라고. 내가 없는 동안에 왜 멋대로 그랬어? 지금 나 역 앞에 있으니까 좀 데리러 와. 본가로 데려다 줘. 가서 직접 따져서 파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겠으니까 그 불륜 상대랑도 빨리 헤어져. 네가 아는 그 집은 이미 없어. 뭐? 너 때문에 공중분해된 결혼식 비용이랑 파혼 위자료를 내기 위해서 네 부모님이 집을 파셨거든. 진심으로? 아니 그럼 엄마랑 아빠는? 지금은 네 오빠네 집에서 지내신다는데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우셨는지 알아?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이랑 집을 또라이 같은 딸 때문에 팔게 되어서 말이야. 너무해 진짜. 굳이 그 집까지 다 팔게 만들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말 듣고 있냐? 팔게 만든 건 너라고. 네가 결혼식을 파토내고 민수랑 도망갔기 때문에 네 부모님이 대신 책임을 지시게 된 거야. 여기저기 사과하고 다니시고 집까지 팔아서 네가 싼 똥을 치우셨다고. 그 나이 먹고 이렇게까지 부모님한테 민폐를 끼치다니 진짜 후레자식이 따로 없네. 난 잘못 없어. 결혼식 비용을 낸 것도 너한테 위자료를 준 것도 전부 다 엄마랑 아빠가 멋대로 한 짓이잖아. 난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뭐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네 부모님이랑 오빠는 화가 단단히 나 있던데 널 찾아내는 순간 일단 두드려 팬 다음에 집을 팔아치운 돈이랑 위자료로 낸 돈까지 싹 다 받아낼 거라더라. 뭐? 맞다. 아까 네 오빠한테 연락해놨어. 안 그래도 지금 역 근처에 있어서 금방 데리러 갈 거라던데 잘 됐네. 아니 잠깐만. 네가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었어? 누가 친구도 애인도 아닌 여자를 데리러 가. 네 오빠가 데리러 가는 건데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난 지금 바빠. 네가 하는 헛소리에 놀아나고 있을 시간 없다고. 아니 오빠가 오면 두들겨 맞을 거 아니야. 나 지금 임신 중이라고. 그래 뭐 임산부를 때리지는 않겠지. 애가 태어난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지 않겠어? 앞으로 죽을 힘으로 돈을 벌어야 될 테니까 말이야. 난 그러기 싫어. 민수랑 헤어지고 겨우 자유를 되찾았는데 또다시 일만 해야 된다니 너무 끔찍하다고. 부탁이야 신우야. 오빠보다 더 빨리 좀 와줘. 나 좀 살려달라고. 싫은데? 난 이미 너랑 연 끊었어. 남은 건 가족끼리 얘기하셔. 부모님한테 빚진 거 열심히 갚고. 그럼 안녕. 그 후 얼마 지나 연아 오빠로부터 연아를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데려갔다고 한다. 그리고 얘기를 나눈 결과 아이는 태어나면 친척에게 양자로 보내고 연아는 부모님의 감시하에 밤일을 하며 돈을 갚게 하기로 하였다. 나한테는 2번 다시 민폐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했다. 난 그걸 듣고 안심하고 현재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었다. 그녀도 결혼을 승낙했고 우리는 그대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다. 지금은 그녀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요나가 나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만 그 덕에 더욱 멋진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어떤 의미로는 요나에게 감사하기도 하다. 아가, 아까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던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왔니? 슬슬 저녁 준비해야 될 시간이잖아. 죄송해요, 어머님. 거래처와의 회의가 길어졌어요. 이제 곧 집에 도착해요. 또 회의니? 죄송해요. 제가 그래도 관리직인 입장이라서요. 고작 고졸인 주제에 왜 그리 잘난 척을 하니? 잘난 척한 게 아닌데요. 애초에 고졸한테 관리직을 시켜주는 회사도 참 이상하다, 야. 네가 그래서 밥조차 제대로 못하는 주부인 거야. 밥은 미리 해놔서 괜찮아요. 미리 해놨다고? 너 동우한테 미리 해놓은 찬밥이나 먹이고 있었니? 서로 늦게 귀가하는 날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우 씨가 먼저 귀가하는 날에는 오히려 동우 씨가 해주기도 하고요.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네?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한 해 같은 남편을 그렇게 소홀히 대하다니 대체 그게 뭐야? 소홀하다니요?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아무리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라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어요. 이미 동호가 밥을 하게 만들고 있는 시점에서 틀려 먹었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기도 하고 동호 씨도 혼자서 가사를 다 한다는 건 힘들다는 걸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분담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가사를 나눠서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동호 씨는 본인이 요리하는 걸 좋아해요. 뭐라고?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주방에 가보지도 않았던 애가 그런다고? 자취를 시작한 이후로 혼자 만들어 먹으면서 요리에 취미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냥 일에 심취한 척 집안일을 대충대충 하는 너를 생각해서 그냥 하는 말인 거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맞다니까 그러네. 애초에 나도 결혼한 이후로 동호가 태어날 때까지 3년 동안은 일했었어. 이래봬도 항상 영업 실적도 탑이었다고. 그런데도 나는 남편한테 집안일은 하나도 안 시키고 내가 다 해왔다고. 밥도 매 끼니마다 꼬박꼬박 챙겨줬고 남편 도시락까지 다 쌌어. 물론 동호를 임신한 이후로는 육아에 전념하고 싶어서 퇴사하긴 했지만 내가 퇴직할 때 중요한 인재를 잃었다면서 회사에서 엄청 붙잡고 그랬어. 네, 그건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일한다고 생색내려면 나처럼 일이든 집안일이든 완벽하게 하고 나서 해라. 저는 생색내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태도에서 뻔뻔하게 나오잖아. 그런가요? 하여튼 너는 예전에 나를 좀 본받으렴. 그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 때려치우고. 아가야, 드디어 내가 하는 말을 듣기로 마음먹은 거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 그만둔 거지? 네? 하긴 고졸은 네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아니요,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요. 어머? 그럼 왜 요새 계속 낮에도 집에 있는 거니? 거의 한 달 동안 주차장에 차가 계속 있길래 나는 또 당연히 퇴사한 줄 알았지. 회사가 재택근무를 도입했거든요. 재택근무? 아,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거? 네, 반년 정도 전에 영업부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는데 이 부서가 회사 내에서 가장 먼저 재택근무를 도입해서 저도 그 방침에 따르는 중이에요. 그럼 그 말은 즉 다 죽어가는 부서에 쓸모도 없는 직원들만 모아놓았다는 그런 얘긴가 보네? 네? 영업은 회사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서잖니. 그런 부서에서 쫓겨난 걸 보면 네 인사평가가 얼마나 낮은지를 단번에 알 수 있잖아. 딱히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커리어 우먼이라고 생색낼 수준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을 테니까 집에 있는 거면 일보다는 집안일 위주로 움직이렴. 어머님, 왜? 제가 이동한 부서는 사장 직속 부서예요. 뭐? 사장 직속? 저는 영업부에서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뭐? 네가 팀장이라고? 이동하면서 과장으로 승진하게 됐어요. 승진? 과장? 네. 말도 안 돼. 고졸인 네가 그것도 30대 초반에 그 정도로 빨리 승진을 하다니. 어머님은 제 학력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부서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회사가 인정해준 결과가 지금의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부서와는 아무 상관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 방금 제가 일하는 방에 들어오셨죠? 방에 있던 노트북은 어디에 두신 거예요? 왜 그리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 당연하죠. 대체 어떻게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들어갔단 친구가 어딨어? 화상회의 중이었던 동료들이 알려줬어요. 어? 화상회의? 마이크를 잠깐 꺼두느라 금방 눈치채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데스크톱으로 화상회의 중이었거든요. 제가 역으로 가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20여 분 동안 작업실에 있던 노트북을 어머님이 가져가신 것을 다들 목격했다고요. 뭐? 분명 저희 집 도어록 번호를 알고 계셨던 거겠죠. 하여튼 노트북은 돌려주세요. 나 아니라니까 그러네. 목격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려주세요. 고작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왜 그러니? 그딴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본인이 커리어 우먼이라고 망상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주제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며느리 교육하는 셈 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노트북부터 압수한 거고. 무슨 말씀이세요? 얼른 돌려주세요. 뭐 돌려주는 거야 문제없지만 이제 쓰지도 못할걸? 네? 쓰지도 못한다뇨? 화가 나서 화면이고 키보드고 다 박살내버렸어. 왜 그러셨어요? 2번 다시 못 쓰게 해놔야 네 그 정신병이 고쳐질까 싶어서 그랬다. 왜? 그 노트북은 회사에서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뭐? 회사 비품이란 소리야? 그렇다니까요. 어머, 얘 좀 봐. 회사 노트북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면 어떡하니? 네? 그런 거면 나한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네가 책임지고 회사 측에 사과하고 변상을 하든 하렴. 그건 회사 측에서 집에 가져가서 쓰라고 지급한 물건이라니까요. 응? 재택근무라고는 해도 거래처에 방문하는 일도 있고 외근 나가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럴 때 들고 다니면서 쓰라고 재택근무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한 거라고요. 어머님, 지금 어머님이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하셨는지 자각을 좀 하세요. 데이터는 백업해뒀기 때문에 다행히 어떻게든 되겠지만 고장난 컴퓨터는 변상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적어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은 하는 기종이니까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렇게 중요한 걸 집에다 가져다 놓은 게 잘못이지. 그렇게 남탓만 하지 마시고요. 나는 커리어 우먼이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너를 구해주고 좋은 며느리로 바꿔주려고 그랬던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봐야 통하질 않네요. 선수 교대 좀 할게요. 뭐? 누구랑 교대를 한다는 거야? 아가! 어머니! 저희 며느리가 말했던 선수 교대라는 게 그래, 나다. 여기 나와 계셨어요? 이쪽에 사는 친구랑 만날 약속이 있어서 오늘 밤에는 손주 며느리 내에서 자기로 했다. 방금 전에 윤서가 나를 여기까지 데리러 와줘서 지금 집에 도착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동이니? 그게 아가,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이제는 맞벌이도 당연한 세상이 됐고 나나 네가 살았던 시절과는 경우가 많이 다르단다. 지금은 21세기잖아. 그걸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거라. 그럼 어머님은 잘 아시나 봐요. 내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부장 자리에 있었던 거 벌써 잊었니? 바뀌어가는 세상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힘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고 믿고 있다만 말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 저는 그저 진정한 커리어 우먼이 뭔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어떻게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 진정한 커리어 우먼 말이니? 그럼 뭐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는 커리어 우먼이었니? 그렇죠.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꽤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어요. 그래? 영업인데도 계약을 하나도 못 따내서 사무보조일을 떠맡게 되었는데 심지어 전화 응대도 똑바로 못하고 그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차랑 커피 타오는 게 다여서 어려운 사무일은 후배한테 다 떠넘긴 우리 며느리가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다고? 그런 네가 회사 다니던 시절에도 전업주부가 된 후로도 매 끼니마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대충 사온 반찬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요리 하나를 못한다는 사실을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어머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네 후배 직원 중에 영이라고 기억나니? 영이요? 그 아이가 내 친구의 딸이거든.
1년 전 정도였나? 대화를 나누다가 너랑 영희가 같은 부서의 선후배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영희가 그 당시 일을 떠올리면서 엄청 화를 내더라고. 네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하더라. 말도 안 돼. 뭐 대강 그럴 줄 알고는 있었지만 말이야. 네? 냉동식품에 시장에서 파는 반찬 얘기는 이미 동호아범이랑 동호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거든. 아니, 그이랑 동호라니. 너는 잘 숨겨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둘은 다 알고 있더라. 쓸데없이 자존심만 세서 괜히 심기 건드렸다가 피만 볼까 싶어서 조용히 있었다더라고. 즉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아니, 커리어 우먼을 논하고 싶으면 윤서처럼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하나라도 따고 나서 하지 그랬니? 어머님, 뭐 네 버릇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주변 사람들도 떳떳할 건 없지만 며느리 회사에 민폐를 줘가면서까지 괴롭히는 건 선 넘는 짓이야. 아니, 어머님, 지금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뒤늦게라도 시집살이에 대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자꾸나. 네? 시할머니는 은퇴하신 후로도 항상 세상의 흐름도 읽으시고 전자기기도 좋아하시고 핸드폰 게임까지 즐기실 정도로 젊은 감각을 가지신 분입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자신과는 정반대인 시할머니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지 며느리인 제가 시할머니와 같은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연락을 끝으로 시할머니는 곧바로 시댁으로 가셨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온 실태를 다 폭로하셔서 결국 시아버지까지 시할머니와의 합가를 찬성하시게 됐습니다. 한 달 후부터 같이 사시면서 며느리로서의 교육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게다가 노트북 변상을 위해 알바까지 하게 되어 익숙하지 않은 일과 동거 생활에 매일 눈치 보며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